네, 시종일관 출발 전략입니다. 김성훈 팀장의 이야기부터 쭉 연결을 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김성훈 팀장은 오늘 어떤 포인트를 잡아오셨습니까? 네. 2월에 들어서 잠깐 들었던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일단 지금 3월에서 강하게 매도세로 좀 돌아선 상황입니다. 오늘장 일단 장 초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글쎄요. 추세적으로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런 부분 살펴보는 것이 2분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는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매 행태를 보시게 되면 현물은 그렇게 사지 않고 파생만 가지고 시장을 핸들링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을 사지 않는 이유, 중국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연봉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과거 10년에는 중국 양적 투입 확대에 따른 생산 수출, 결국은 이제 수출과 투자 주도형으로 성장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소비 주도형으로 그리고 빈부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이제 성장의 방향성을 잡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소재나 산업재 산업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07년부터 시작된 엔고의 반사 이익과 함께 세계적인 재정 감축, 소비 위축, 그리고 고유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은 우리 한국산 자동차나 전자 제품을 좀 그동안은 좀 많이 샀습니다만은 지금은 엔저를 바탕으로 한 그리고 일본의 경쟁력 상승 그리고 중국의 내수 위주의 정책 전환으로 해서 한국 수출 기업들에 대한 성장성이 좀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하는 일본이나 내수가 급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글로벌 유동성이 투입되는 것이 보시다시피 강하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주요국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 필리핀 같은 종목들, 종목이 아니라 국가겠죠. 보시다시피 강하게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주택가격 지표와 그리고 고용 지표가 뚜렷한 개선세가 눈에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글로벌 자금들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매력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량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좀 회복을 했죠. 그리고 미국 자동차의 또 다른 상징인 기름을 많이 먹는 픽업 트럭에 대한 소비가 다시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미국 경기 회복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우리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인정하고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분기 시장의 경우에는 만약에 1분기에 대한 실망스러운 어닝이 좀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 다시 한번 조금만 하방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큰 그림에서는 박스권 전략을 유지하실 때 관심 업종으로는 여전히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좀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IT 업종, 종목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LG전자, LG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종목을 압축하시는 것이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승현 연구원의 시종일관 출발 전략. 앞서 예고를 통해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스마트 디바이스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좀 독특한 내용이었는데요. 내용 한번 궁금합니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삼성전자의 올해 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쪽에서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태블릿 PC의 성장이 성숙기에 진입한 스마트폰의 성장을 넘어설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판매량은 1,600만 대 수준이었는데요. 올해 목표치는 4천만 대입니다. 이 목표치는 올해 갤럭시 S4의 갤럭시5의 목표 판매량이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현재 태블릿 PC 전 세계 점유율을 보면은 애플이 태블릿 PC의 51.2% 그리고 삼성이 13.2% 정도로 현재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가 따라잡을 수 있는 그 폭도 크다는 건데요. 현재 인지도와 그리고 품질 향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추격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속도가 삼성이 과거에 애플이 선점했던 스마트폰 시장을 따라잡는 것보다 태블릿 PC 시장에서는 더 빠른 속도로 애플의 시장을 잠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성숙기에 좀 진입을 해서 성장성이 일부 좀 둔화가 될 전망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S4 목표는 갤럭시 S3의 판매치의 2배 정도인 1억 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MS가 벌써 글로벌 MS가 30%가 넘었다는 점, 그리고 스마트폰 전 세계 판매량 증가율이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올해 그 세컨티어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도전을 한다는 점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태블릿 PC의 그 성장에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성숙기에 진입한 스마트폰 시장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보급형 스마트폰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태블릿 PC 쪽 관련돼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LCD 업체 쪽에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GD 그리고 UID, 삼진 L&D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급형 휴대폰 쪽 관련 수혜주를 보면은 디스플레이텍과 LMS 쪽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스마트폰의 세분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이건 좀 더 봐야 되겠죠. 성장을 계속 할지 성숙기인지인데 그 뒤에 태블릿 PC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 시작을 했다. 이제 이 부분이 오늘 포인트였군요. 자, 시종일관 출발 전략 두 분이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코리아 인베스트의 김성훈 팀장, 한국투자증권 명동지점의 방승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